사회적 거리두기가 책과의 거리는 좀 좁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책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책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상이 더 익숙해져 있는 요즘 작은 도서관을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김수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좀 길면서도 소박하고 아름다운 이름 같습니다. 네. 어떤 그 모임입니까? 어떤 그 조직이라 그럴까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저 이름하고 똑같이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네, 저희들은 이제 그 책이 없는 산간벽지 오지 섬마을에 그 문화 향수를 충족시켜주고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 평준화를 이루고 결국에는 이제 책을 많이 읽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네. 시작된 단체죠. 얼마나 된 거죠? 지금 30한 4, 5년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전국에 걸쳐서 지금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오신 거죠? 그렇죠. 몇 개나 만드셨습니까? 예, 지금 한 300한 4, 50개 정도 만들고 주로 이제 문화혜택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도서관을 마을 도서관으로 바꾸어서 개설을 해주고 또 지자체 그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개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독서 실태 조사 이 내용을 보니까 네. 대도시보다는 소도시 독서율이 낮고 네. 또 뭐 당연히 뭐 좀 오지, 산간, 벽지 뭐 이런 쪽들이 더 뭐 낮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좀 독서 환경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죠. 활동을 해오시는 거죠? 도해진 상대적으로 책이 남아 돌아갑니다. 네. 대신 산간벽지 오지 문화 혜택이 취약한 지역에는 책이 없어 못 읽는 그런 경향이 있고 네. 또 이제 우리가 전통 농경 사회에서 나가서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책을 접할 기회가 도해지보다는 좀 적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치중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 격차 이걸 좀 해소해서 나중에는 그 행복한 질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네. 네. 대표님은 뭐 원래 그 언론계에서 기자로 그 활동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목회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상당히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거죠? 저도 뭐 평범한 기자였습니다. 그냥 이제 하루하루 취재 업무에 시달리고 또 술도 좀 잘 마시고 잘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1984년도에 그해 5월 5일은 제가 한국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제가 단독 인터뷰해서 뭐 세계적인 특종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기치를 올렸던 그런 해입니다. 근데 네. 그러한 그 기분이 제 가시기도 전인 그해 12월 19일 날 이제 둘째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가 11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고 그러고서 이제 밑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소방관들의 얘기에 뛰어내리다가 이제 아래층에 철제 난간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래서 의식이 불명인 채 병원 중환자실에서 3시간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일이네요.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제 삶에 상당한 전환점이 된 거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생각한 것은 6년 80일 된 아이도 저렇게 가는데 나라고 언제 갈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단
하루 한 시간이라도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중한 인생을 살려면 소중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그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해외 취재를 통해서 기획 취재를 했던 선진국의 선진화의 원동력에 관한 취재를 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동력이 책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아, 이거다. 이거면은 우리 국민들도 정말 책을 많이 읽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결심을 하고, 제 눈에 띈 것이 저희 할아버지께서, 선조께서 주신 가훈이었습니다. 가훈. 네. 절제공 김종서 장군의 제가 18대 손인데요. 네. 그 가훈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은 저마다 재물을 탐하지만 나는 내 자녀가 오로지 어질기를 바란다. 삶에 있어 가장 보람된 것은 책과 버타는 일이며, 이 귀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상께서도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저런 가르침을 주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더욱 굳어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옳거니 아이와의 약속도 지키는 일이 아닌가. 이제 아이가 아직 글을 해독하지 못했을 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네가 글만 터득하면은 내가 책은 얼마든지 사주겠다. 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지 한 번도 그렇네요. 도서관에 데려가 보지 못하고 한 권의 책도 서점에 같이 가서 사주지 못한, 그러한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그 또래의 아이들부터 책을 읽어야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상간벽지 오지 섬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 학교마을 도서관을 하면서 걔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보상 심리랄까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전국에 걸쳐서 이 선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해 오셨는데, 그게 지금 30년 넘게 해 오신 거고, 뭐 앞으로도 끝까지 뭐 계속 하시겠죠. 네. 그동안에 이제 에피소드라 그럴까요? 좋은 일이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근데 도서관이라면은 34, 5년 전에는 시골 지역에서는 인식이 안 돼 있던 그런 때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도 보면은 학급 문고라 그래서 그게 조그만 규모로 책 몇 권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것으로 끝났기 네. 때문에 그 인식이 안 돼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자한테 제가 그 학교에 학교마을 도서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책 안 사요. 그래. 한마디가 책 장사 취급을 하는 그런 뭘 이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 뭘 이해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보면은 현금으로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최초에 그 도서관을 만들 때는 이제 남원군 산내면 장항리라고 거기에 있는 새마을 회관을 제가 수리를 해서 만들어줄 때는 경기도 한 대 사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좀 끌고 오해를 모으고. 하지 않도록 뭐 그렇죠. 이렇게 그랬던 것이 지금은 뭐 많이 인식이 넓어지고 해서 그 선출직 공직자의 그 공약 1호가 전부 다 언제부턴가는 도서관을 조성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진짜 선진국 선진화의 원동력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또 이 일을 해오시면서 이제 기치를 내거신 그 말씀을 보니까 좋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네. 이제 일종의 지금 모토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선진국을 유심히 이제 관심 있게 봐온 것은 국가의 발전 속도는 국민들의 독서량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독서량이 독서율이 높고 독서량이 많을수록 국가의 발전 속도 선진화가 빨라진다는 그런 결론으로 제 좌우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진국이 이 선진화에 진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어난 이 변화들이 네. 또 연구 자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은 책을 읽게 되면은
인지력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창의력이 제고되는 뇌 기능이 아주 활성화된다. 예.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은 똑똑해진다는 말이 거기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예일대학에서 그 책을 하루에 3시간 씩 읽는 그룹, 30분씩 읽는 그룹과 읽지 않는 그룹을 12년간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그 하루 30분씩 책을 읽는 그룹은 2년을 더 산다. 네. 그리고 하루 5분씩 책을 읽으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들대로, 그러니까 네. 학생은 학생들대로, 성인은 성인들대로 그렇죠. 책 읽는 효과가 그만큼 예.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선진국의 독서율이 80% 이상이 되는 선진국은 이 국가 경쟁력 네. 지수라든가 성장 지수라든가 혁신 지수가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책이 담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지식과 정보 네. 그리고 또 책이 담고 있는 많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그 삶의 지혜, 삶의 방법, 삶의 스킬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습득하고 그것을 내가 현실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마치 늘 다니던 길을 가듯이 편하고 쉽고 대단히 여유 있는 네. 그렇듯이 아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 맛깔스럽게 체계적으로 밀도 있는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이 아닌가. 네. 경쟁이 치열해지고 뭐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도 예. 더 좀 뭐 각박해지고 팍팍해지고 뭐 이런 뭐 사회 뭐 네. 그렇다 보니까 더 이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뭐 이해하는 부분도 좀 떨어지고 뭐 갈등이 좀 예. 심화되는 이런 뭐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독서가 많이 해소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 저는 참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인간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를 위해서는 방역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대신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책과의 거리는 좀 좁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사회적인 그런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때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한번 생각도 네.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지키되 네. 책과의 거리는 더 좁히고. 좁히는 그런 게 진짜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지 사회적으로 않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네. 더 이렇게 확산이 됐으면 하는 네, 네. 바람을 갑자기 네, 네, 네. 가져봅니다. 네. 정부도 이렇게 많이 참고를 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말이 나온 김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작은 도서관 만드는 일이 좀 예. 이렇게 차질을 빚거나 뭐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좀 조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극소수 필요한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별 지장 없이 계속해서 올해도 10개 정도의 도서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부단히 지역사회 지자체와도 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 군인 가족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4군데를 만들기 때문에 내일 모레도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 가서 네. 군인 가족을 위한 도서관을 만드는데 그걸 협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뭐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을 자꾸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사업으로 우리가 전자책을 발행을 해서 그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우리가 만든 도서관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혹은 이제 종이책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전자책, 맞게 그렇죠. 어떤 네, 코로나19 비대면으로 때문에 할수 그렇지만 있으니까요. 전자책도 네, 이렇게 네, 계속 네. 보급을 하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책 소독기를 그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만든 도서관에 순차적으로 보급을 해서 예.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네. 그 지금 30년 넘게 해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그 사재를 털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오시다가 이제 기업 지원도 요즘은 좀 받고 네, 계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어느 정도 기업 지원은 언제부터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뭐 말이 좋아서 사재지 뭐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됐고 이 돈이 떨어질 무리업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교회에 나가니까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기업 참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KB국민은행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이제 1년에 도서관 8개를 만들고 또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를 올해 15년째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컨설팅 업체인 그 다국적 기업인가요? 맥킨지. 네. 맥킨지에서는 1년에 한 군데 정도 학교 마을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개관해주는 그 소중한 일들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업들의 후원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연히 기업들이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그 감시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이렇게 이런 좋은 일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더 기업들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업의 사회공헌 의지가 물론 여러 방면에서 소외된 이웃과 이런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저는 이런 도서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업은 지방 지자체로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한 기업이 한 작은 도서관을 책임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중앙 기업들은 또 그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도서관을 지원을 이제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은 지금 지자체들의 그 예산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보면은 현재 기업들의 그 도서관 지원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자체 간의 이 책임이 뭐 독서 기반을 조성을 위한 뭐 매칭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한 기업이 뭐 한 도서관을 지정해서 네.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그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 좋은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뭐 제가 이제 뭐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여력이 있는 한 개의 도서관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책을 읽히고 한 권이라도 더 읽혀야 되겠다는 그런 제 소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국민 모두가 독서를 더 많이 하는 시대가 와야 되겠지만 시대가 돼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저소득층 또 고령층 또 좀 소외된 지역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지금 그 신경을 쓰시는 뭐 영역이라 그럴까요? 그러신 거죠? 네, 그렇죠. 네. 항상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층이라든지 이 도서관도 맞춤형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또 그들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노인네들이 볼 수 있는 그 큰 글자의 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런 배려도 함께 있어야만이 평준화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독서의 중요성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갈등이 격화되고 또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취업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의지를 좀 이렇게 약하게 갖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아마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아마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아마 가장 높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디지털 기기에 의존한다는 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요약된 그런 것을 찾아볼 뿐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IT 전문가가 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 구글을 해부하면서 후반부에 보면 대단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대뇌 작용 가운데 생각하고 사고하고 기억하는 기능이 퇴화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정보든 지식이든 간에 우리 몸 안에서 머릿속에서 사고하고 기억을 해서 기억 창고에 집어넣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살이를 할 텐데 참으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경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뇌 기능 가운데서는 검색 기능만 있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만 있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기능은 소멸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억을 기계로부터 아웃소싱 해야 된다 이러냐.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그 기능조차도 대단히 훼손이 될 뿐 아니라 네.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그 젊은이들 지금 디지털 기기 좀 덜 사용하고 종이책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으로 좀 사라졌으면 하는 것이 네. 염려이자 바람입니다. 네. 그 다시 한번 그 우리 대표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이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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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선진국에 들어 있지만 오늘 이렇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많은 독서, 전 국민의 많은 독서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슈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의 인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